우리가 마약도 그렇고 이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그런 섹스 중독도 그렇고 그런 어떤 중독성의 우리가 중독이라 표현하는 부분들이 좋은 것 같고 중독이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보면 정말 그렇게 뭔가를 덮으려고 잊으려고 그렇죠. 괴로운 부분이 그러니까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마약을 한다든지 뭐 뭔가 술을 먹는다든지 그런 이제 중독 현상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보면 다 이제 괴로운 거를 잊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마약을 한다든지 뭐 술이라든지 그때 느끼는 그 쾌락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지.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반복해서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괴로움을 그냥 잊기 위해서도 당연한 건데 그거보다는 그 심리학 거기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편안함, 그러니까 더 이렇게 좋은 감정이 다른 거에는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거를 찾는 거지. 그래서 사람은 그 안정감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이제 부모들이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부모들이 사이가 안 좋으면 아이들은 그냥 안정감은 제로인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타락할 수도 있고 다른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이제 가장 첫 번째 요인이 이제 부모 예.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요즘 보면은 조금 전 얘기한 그런 세 가지 중독 외에도 사람들 보면 이게 물질 중독, 그렇죠. 또 뭐 먹는 소비, 거, 그렇죠. 먹방, 뭐 이제 소비 이런 중독. 것도 그렇죠. 소비 중독. 예, 막 그런 음,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그렇죠. 자동차. 요즘엔 남자들도 패션에 되게 또 중독되는 게 네. 보이고, 뭐 여자들도 성형, 성형, 뷰티, 패션. 쇼핑. 참 그런 중독들. 그 통장에 돈 쌓이는 것도 중독되는 것 같고. 그 중독은 사람들이 되게 좋은 중독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역시 근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죠.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는 최고의 위안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최고의 위안이면 그러면 배우자나 나는 이 통장을 채우는 도구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고 또 자녀에게 또 중독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쵸. 자녀 아이한테 이제 모든 교육에 걸 몰빵을 하는. 한다든지. 참 어떻게 보면은 되게 허용범위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역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심각성을 갖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예전에 자아성찰을 했어도 한꺼번에 확 했다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부 범위에 대해서만 열어놓고 거기서만 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것들은 좀 빼고, 역시 빼놓지 그렇죠. 않았나. 밑장을 빼놓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부부들이 막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막 싸우고 그래도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지나가고 계속 사이는 안 좋아지고 점점 멀어지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부라면 우리의 경우를 빗대어 보자면 그렇다면 부부라면 어떤 각자가 너는 너대로 난 나대로 성찰하고 만나자 이렇게 저는 그거보다는 할 먼저 필요가 없겠네요. 할 그렇죠. 필요가 없는 거지. 저는 먼저 둘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각자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더 좋지 않나? 솔직히 그게 힘든가? 저는 힘들었죠. 예를 들어 뭘 힘들어 잘하시면서 아니, 잘하셨는데. 근데 당신이 먼저 내가 그때를 막 상상을 해보면 뭔가 내 마음속에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니 근데- 혼자 해도 힘들고 둘이 해도 힘들긴 해. 근데 그 용기가 그거지. 안 쫓겨나, 그러니까 쫓겨날 수도 있지만
왠지 이 분위기에서 얘기하면 안 쫓겨날 것 같아? 안 쫓겨나 무진장 욕 먹고 진짜 완전히 진짜 패티바라로 잠깐 밖에는 서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다시 들여보내주지 않을까. 뭔가 요만큼의 용서의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냐면 자기야 진짜 누가 이렇게 자아 성찰이 중요하대, 부부 성찰이 중요하대. 그러면 둘이서 한번 까놓고 얘기를 해보고. 야 밑장까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거 공포예요, 공포. 이렇게 솔직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니, 솔직히 세상에 뭐 내가 이걸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나랑 같이 놀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내가 노는 걸 지켜봤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배우자 앞에서 그렇게 성찰을 한다? 자기를 딱 터놓고 자기 고백을 한다? 자기야 그거 나가 죽으라고 하는 얘기랑 마찬가지로 나는 되게 공포스러운 얘기일 거라 생각하는데, 안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얘기를 해야 근데 돼. 그렇다고 그걸 정말로 혼자 성찰한다 해도 전 그랬던 것 같아요. 혼자 성찰했을 때는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턴 그러지 말자, 이런 식의 성찰이었던 거지. 그래도 다 얘기했잖아, 결론은.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그랬는데 너 당연히 얘기 안 하고 살죠. 사람들은 대부분 얘기 안 하고 살죠. 우리같이 다 그걸 다 까고 사는 사람들 전 진짜 거의 없다고 봐요. 안 까죠. 그거는 또 이 업계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아니면 연애학에서 얘기하는 절대 불문율이지. 다 보여주긴 하지만 소소하게 아주 그냥 자세하게 디테일까지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좀 그때는 좀 힘들고 그래서 좀 잠깐 잘못을 했어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도 정확한 대상과 정확한 그것에 대해 그런 그거를 못하러 얘기해요. 싹 다 까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 사건 사고를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거는 둘이서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거지. 근데 그 사건 사고를 얘기하지 않고는 그런 얘기를 그럼 덮어놓고도 부부간의 그런 같이 함께 성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이 되게 주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 진짜 밑바닥이잖아. 내가 특히 당신하고 살면서 나의 밑바닥이라는 것은 당신을 배신한 일인 거잖아요. 그게 밑바닥이지 뭐 다른 게 밑바닥이었어요? 그렇죠.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뭐 내가 뭐 돈을 빌렸다, 뭐 내가 누군가한테 가서 굽실거렸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뭐 얼마나. 뭐 남자들은 딱 나오고 뭐 이게 딱 있지 뭐. 근데 배신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거짓말을 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어떤 배신을 했다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고통일 텐데. 거의 그런 내용이지. 그거를 아니면 무슨 내용이 있을까? 근데 그거를 과연 그걸 얘기하지 않고도 부부간의 부부 성찰이 서로 자아 성찰을 돕는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것이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그런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하면서 처음부터 다 까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이제 어떤 내용을 뭐 둘이 얘기할 때 뭐 1박 2일, 2박 3일 막 이렇게 얘기합니까?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나는 이랬던 것 같아 이러면서 조금씩 하면서 이제 주제도 나오고 사건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자기가 보통 얘기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 일이 다야? 그거 말고는 다른 일 없었어? 당연히 그렇게 가지. 사랑과 전쟁처럼 가는 거죠. 그 일밖에 없었어? 나 시간 많아. 밤새더라도 얘기 들어야겠어. 그러면서 그게 다야? 그게 다야? 쪼잖아요. 어느 한쪽이든 다른 쪽을 쪼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자 오늘 여기까지가 일부고 다음번에 하나를 더 얘기할게 이럴 수는 없잖아. 너 다 까, 나도 다 깔 테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지금 이거밖에 없어? 더 얘기해봐. 이거는 약간 다 얘기해. 나도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지. 첫 번째 의문,
이런 것까지 얘기가 되지 않고서는 자아성찰, 정말 깊이 있는 자아성찰까지는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 두 번째,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얘기를 서로 간에 할 수 있겠는가가 주요 포인트로 남아 있는데, 결국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용서에 대한 개념을 어디까지 둘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이 먼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각자가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봐봐요. 자아성찰을 해야 된대. 그러면 우리 각자 하던 이제까지 잘못된 거 먼저 다 얘기하고 서로 다 알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인간은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 그거 서로 용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겠지. 그렇게 나아가야지. 결국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나에 먼저 대한 하고, 이해, 너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그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한 후에, 그리고 기준이 없는 인간은, 그렇지. 그리고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대. 본능적인 그런 부분도 좀 이게 이야기를 또 해야지. 이게 어떤 생리학이라든지 뭐 그치. 이런 것도 그리고 좀 공부를 해서 어머 남자가 이렇구나. 요즘 뭐 그런 책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걸 서로 읽으면서 당신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브레인이 이렇구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본능이 이렇구나라는 게 딱 또 문화적으로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 현 사람들은 시대에 어떤지. 우리나라의 그런 또 거를 다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얘기를 시작해요? 결국 기준이 없는 인간이란 어떻게 살까? 그것을 이해하고, 그런데 당신도 기준이 없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서 당신한테도 이러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도 근데 그 얘기하기 중에서 전에. 나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 기준이 있었다고 둘다 없었어야지. 우기는 거지. 우기는 거지.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기준이 없었구나. 알게 된 거니까. 내가 알게 됐다는 거잖아. 상대방이 아니라. 근데 내가 알게 됐을 때 그동안 봐온 바로는 내가 지금 깨달은 기준은 당신한테 없었다. 그럼 그런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다는데 당신도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치. 라는 생각을 내가 해보게 되었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라고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다. 그랬는데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없었다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구나. 이 상황에서는 당연한 그러면 거구나. 이건 너무 당연한 거구나. 이걸 내가 뭐 배신감을 느끼고 그런 것보다 상황을 이해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 물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남자들 세계에서 선배들이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무조건 잡아 때라. 얘기하지 마. 함정 파는 거다. 이거 함정 수사다. 그때 감동해서 자기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넌 그날로 끝내는 거다. 재산 다 뺏기고 끝이다라는 교육들을 해요, 진짜. 난 선배들한테 그 얘기 많이 들었어. 근데 결국은 골을 명확하게 두고 부부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골을 명확하게 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 라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각자가 자기가 깨달은 인간이란, 인간의 본질, 인간에 대한 이해, 기준 없는 인간들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나 그런 상황을 생각해봤는데 안 될 것 미안해, 같아. 난 이혼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그런 사람 많을 거야. 맞아요. 그러면 왜냐면 그 상태에서는 자기 고백을 하는 시간 없이 더 공부하는 시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자기 고백이 들어가 버리면 우선 자기 고백을 하는 것보다는 먼저 섣부르지. 서로가 이제 이 인간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공부를 한 후에 더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지. 보면 진짜
그런 게 참 괴로웠거든요. 이렇게 나는 그 형이랑 놀았어, 같이. 근데 형수가 그 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막 내 남편은 그런 거 몰라. 내 남편은 나밖에 몰라. 막 이런 얘기 들을 때 너무 괴로운 거야 이게. 막 물론 이제 표정으로 드러나지 않겠지만 내 속에서는 야 진짜 이게 참 세상사가 진짜 어? 근데 당신은 좀 달랐어요. 당신은 좀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휴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당신은 오히려 나한테 그거 너무 참고 살면 힘드니까 너무 나만 바라보지 말고 적당히 풀며 살으라고 뭐 걸리지만 마. 뭐 당신은 많이 그랬잖아. 근데 제가 아는 일반적인 이제 아내들은 걸리면 죽는다. 뭐 어디 가서 그런 짓을 해. 말도 안 돼. 저도 많이 들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아니야, 설마. 근데 아유, 아니야. 막 거의 그거보다 아니라고 내 그래. 남편은 나밖에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 그런 거 몰라. 내가 알기로는 형수만 모르고 모르는데 막 주변에 다 아는데 막. 아 진짜 이 유튜브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딱 퍼지는 순간 나랑 놀았던 형들은 다 긴장하는 건데. 나랑 놀았던 형들, 친구들, 동생들, 뭐 예, 같이 놀았던 남자들 다 긴장하는 건데 예, 세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참 그런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에 이렇게 쌓였던 것 같아요. 사랑은 없구나. 진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그런 관계라는 건 없구나. 그래서 관계라는 것 자체가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런 관계는 없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생기니까 관계는 무너진 상태에서 그러면 관계가 무너졌으면은 뭐가 남아? 갖는 거밖에 없지. 뭔가를 갖는 거. 나 혼자밖에 없지 뭐. 계속해서 관계도 뭔가를 갖기 위한 도구. 그런 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냥 무의식에 박히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계속 이제 가지려고 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겠죠. 그럼 그렇게 관계라는 것 자체가 무너져 있는 사람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에만 이제 그것이 변질되어 있는 자아인 상태에서 아이를 키운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아이한테 잘해주고 있다라 많이들 또 그러잖아. 난 내 아이한테 되게 잘해주고 있다. 우리가 보면은 뭐 물론 가정마다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건 진짜 아닌데 막 싶은 상황이 있는데 나는 정말 되게 잘해주고 있다. 막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또. 그리고 내 아이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뭐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한다. 애 표정 보니까 절대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따로 이렇게 가장 모르는 게 부모잖아. 얘기해보면 막 애가 막 아유 막 전혀 몰라. 진짜 우리 애는 안 그래 이런데. 그러니까 이게 내 남편은 안 그래 이거랑 똑같아. 우리 애는 안 그래 이거랑 진짜 그런 거 보면 관계라는 게 어떻게 저렇게까지 다 무너져 있지? 결국은 그게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자식을 키우면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키우는 거지 뭐 그게. 그러니까 자아성찰은 정말 이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정말 필요한 요소네요, 그렇죠? 네. 정말, 자아성찰은 관계 회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네. 그러네요. 저도 오늘 이 문제를 갖고서 얘기하다 보면 어떤 이제 우리 거의 리얼이니까 그러니까, 답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어떤 얘기가 나올까 그랬는데 이게 관계 회복에 대한 관계 회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이런 정의가 내려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진짜. 근데 저는 이게 이런 결론이 우리만의 결론이죠. 이거는 그렇죠. 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내린 결론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
이거 진짜 어렵네요. 이거는 제가 음. 봤을 땐 이거는 제가 지난날에 만나왔던 여성들, 그러니까 부부들 중에 그 아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봐도 이게 가능할까 싶고, 남편 쪽을 생각해도 진짜 막 손살에 처지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자아 성찰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 그렇지. 좌절 속에 음. 빠지지 않는 이상은 그럼 또 안 된다는 얘기 아닐까. 힘들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 그때 사이가 아주 나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저는 사이가 남들 봤을 땐 되게 별로 나쁘지 않았는데, 그 우리 TV 보다 보면 그런 부부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옆에서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저 사람들 사이 좋았는데 갑자기 이혼 발표,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뭐 이제 갑자기 이야기가 좀 튀는 것 같긴 하지만 정말 별 문제 없는 것 같았는데 자살하고, 결국은 굉장히 멋지게 포장된 거죠. 포장을 하는 그런 능력이 특출났던 사람들이지 않았나. 우리도 특히 그때, 연예인들은 더더구나 더 심하죠. 우린 그때 연예인도 아니었지만 우리도 그때는 굉장히 그런 포장이 되어 그치, 있지 않았나. 보여주는 우리 자존심? 뭐 약간 근데 비주얼 부부 아니었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방송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편집하기도 애매한데 이거. 한번 웃고 가보자 이거지. 난처합니다. 저는 꽤 난처합니다. 진짜 그렇게 보면 땀이 나서 말이 이어지지가 않네. 네. 진짜 그럼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저는 정말 괴로웠거든요 그때. 예.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정말 할 수 있는 걸 내가 정말 다 해봤는데, 그래도 정말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서 딱 한 걸음 걸어간 느낌? 그동안 그 고생은 왜 한 거야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 허망함. 진짜 엄한 산에 가서 산 하나를 다 통째로 파내는 것 같은 삽질을 한 것 같은 느낌. 뻘짓을 한 느낌. 그 고통이 계속 쌓이니까 그게 진짜 계속 폭발 직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 정도 고통 없으면 부부가 저 안 하겠네. 우리가 그 정도 고통 없었으면 했을까? 그렇게 보면 정말로 시뮬레이션 능력이 되게 출중하고, 그 정도의 고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런 입장이면 정말 저 정도로 고통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같이 해봅시다라고 하는 사람들 말고는 안 하겠죠. 망해봐야 알고 그 사람들을. 진짜 가정이 결국 부부 관계가 끝장에 한번 가봐야 이게 된다는 얘기네. 진짜 힘든 얘기다. 네, 진짜 오늘 자아 성찰이 왜 필요한가, 없으면 안 되나, 왜 필요한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꼭 필요하다. 저희 부부의 생각은 꼭 필요하다. 부부의 관계 회복, 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건강한 생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그 개념이 회복되기 위해서 자아 성찰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라는 결론을 저희는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말이 쉽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쵸. 그래도 정말 웬만하면 망하기 전에,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기 전에 정말 깊이 있게 함께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정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끝나고 나면 이렇게 뭐 먹지 지금? 아예 봐. 이렇게 안 고쳐지지.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끝에 항상 쩝쩝 소리가 나. 왜 아 그러지? 진짜 왜 그러지 진짜.